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이태현입니다. 지금부터 건강 365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해진다면 혈관 건강을 체크해봐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하지정맥류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 고대식 혈관외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제 여름철이 돼서 날이 많이 더운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하지정맥류 때문에 짧은 옷을 못 입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정맥류,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짚고 가볼까요? 네. 하지정맥류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다리 정맥의 종류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피부 아래에 바로 있는 게 이제 표제정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맥이랑 근육 깊숙이 동맥과 같이 주행하는 그런 심부정맥이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맥은 표제정맥이고요. 이 표제정맥에서 판막 기능 이상으로 늘어나고 이제 꼬불꼬불하게 이제 돌출되는 질환이 하지정맥류입니다. 이 정상적인 정맥은 발끝에서 심장 쪽으로 이제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그걸 도와주는 판막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네. 이 판막이 손상이 되면 혈액이 다리 쪽으로 역류를 하게 되고요. 혈류가 정체되고 정맥벽에 압력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정맥이 부풀고 꼬불꼬불하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미용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진행이 되면 다리가 무겁다든지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부종, 가려움증, 심하면 착색이나 피부 착색 그리고 궤양같이 이렇게 발전하는 만성 정맥 부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다양한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살짝 미용과 관련돼 있는 질환이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는 다리가 못생겨지는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생기는 건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리의 이제 혈액의 흐름 방향은 발끝에서 이제 심장 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때 이제 종아리 근육이 이제 수축을 하면서 중력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걸 막아주는 게 판막입니다. 판막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그 올라갔던 혈액이 다시 중력 방향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그 원인들이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하지정맥류가 유독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더운 날씨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그 더운 날씨에 이제 관계 그런 거에서 질문을 주시는데 더운 날씨에 이제 혈관이 일시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그 혈액이 다리에 많이 정체가 되고 압력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 그 자체가 판막 기능 이상을 초래하지는 않고요. 이제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이 여름철에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지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발병이 많아지는 건 아닌데 증상을 좀 크게 느끼는 거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네네. 실제로 병원에서도 그렇게 많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름철 되면 환자분들이 좀 많이 오시고요. 그게 이제 하지정맥류가 새로 발병이 됐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이제 경미하다가 증상이 이제 좀 심해져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보면 항공사 승무원처럼 오랫동안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하지정맥류를 많이 앓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직업군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스튜디오스 분들이나 아니면 헤어드레서 같은 분들, 헤어 디자이너 네. 같은 분들이 이제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이제 서서 일하시게 되면 그 종아리 근육을 잘 이렇게 수축을 잘 못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맥 혈액이 정체가 되고 압력이 계속 쌓이고 그 압력이 계속 쌓이면서 나중에는 판막 기능 이상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좁은 공간에서 계속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지정맥류에 좀 쉽게 걸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직업군이라면 그런 위험도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네.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혈관이 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증상이 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도 증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6단계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실핏줄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네. 2단계가 되면 혈관이 피부 밖으로 돌출이 되면서 피부 안에서 이제 돌출이 되면서 이제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3단계에서는 혈액이 이제 다리에 오래 머물면서 부종 같은 게 생겨납니다. 4단계가 되면 피부 착색이 생기는데 주로 안쪽 복숭아뼈 그 근처로 갈색이나 보라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네. 피부가 이제 딱딱해지는 그런 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제 5단계로 되면 피부에 상처가 생겼다가 겨우 아물지만 혈액 순환이 여전히 나빠서 쉽게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6단계까지 가게 되면 궤양이 이제 생기게 되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은 그런 좀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네. 저희가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피부에 궤양이 생길 정도로도 발전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증상이 좀 있다면 미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는 하지정맥류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1, 2단계에서 그런 증상이 없는 하지정맥류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1단계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핏줄만 보이고 이제 증상이 없는 그런 분들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진료실로 찾아오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정맥 판막 기능 이상이 이제 점점 좀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거에 따르면은 2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10년이요? 한 3분의 1에서 한 10년 정도 네.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시고 혈관이 돌출이 심하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이제 진료실을 찾아서 급하게 할 건 아니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혈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 조기에 진료를 보고 관리를 받는 게 더 진행하는데 좀 늦출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전문의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증상이 없는 무증상 하지정맥류가 있는 만큼 평소에 좀 가족력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고 또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전문의를 무작정 찾아가서 또 환자들도 많은데 저 진료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좀 스스로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눈으로 보는 거겠죠. 그 장단지 종아리 주로 이제 종아리 뒷부분이나 네. 종아리 안쪽에 혈관이 이제 그 부분에 돌출되게 되고요. 실핏줄도 그쪽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증상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평소와 다르게 이제 다리가 많이 무겁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피곤한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만 운동해도 다리가 붓거나 아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나 발가락에 이제 쥐가 잘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쥐들이 특이하게 새벽에 이제 발생을 해서 수면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일주일에 한 3회 이상 그리고 2주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 그 진료실을 좀 찾아가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증상 중에 저리거나 붓는 게 하지정맥류의 대표적인 증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비슷한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하지정맥류와 혼동되는 질환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지정맥류를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때는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몇 개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말초동맥 질환이고요. 말초동맥 질환은 다리의 동맥의 축상동맥경화증으로 좁아지거나 막히는 그런 질환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당뇨가 이렇게 오래되시면 특히 다리의 신경에 많이 손상이 돼서 다리가 시리고 저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초동맥 질환과 그리고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런 것들이 그 하지정맥류랑 혼재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자분의 증상을 잘 듣고 그리고 환자분들의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할지 잘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다리가 붓거나 저려서 뭐 디스크가 혹시 있나?
아니면 이게 하지정맥인가? 이렇게 좀 혼동될 때가 있는데 이런 초기 증상을 발견하고 빨리 진단받는다면 치료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수술 전에 우리가 교정을 하거나 조금 더 원활하게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료가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초기나 이제 증상이 가벼운 그런 단계는 일단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비수술적 치료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생활 습관 교정이 있는데요.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를 좀 피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걷기 운동 그리고 체중 관리 그리고 다리를 심장보다 좀 높게 올려주는 그런 자세들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료용 압박 스타킹인데요. 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다리 정맥을 이렇게 밖에서 이제 눌러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부종과 통증을 좀 줄여줄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이런 방법들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지만 정맥 판막 손상이 이미 심한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남아 있거나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해 드립니다. 네, 너무 많이 발전했을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너무 바쁘고 수술을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는 그 수술적 고식적 방법으로는 절개가 좀 많이 되고 네. 그래서 수술 후에 통증이 많이 발생해서 수술 후에 일상생활 복귀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최근에는 예전처럼 큰 절개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정맥 내 레이저나 고주파, 혈관 내 접착제 같은 그 혈관 내 치료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방법은 이제 초음파로 혈관을 보면서 가느다란 카테터 도관 같은 거를 넣고요. 그거를 통해서 레이저나 고주파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해서 혈관을 이제 폐쇄를 시키는 방법이고, 네. 그리고 혈관 내 접착제 같은 경우는 혈관 내 접착제를 도포해서 그 혈관을 폐쇄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절개가 거의 없어가지고요, 흉터와 통증이 이제 적습니다. 시술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서만 끝나고 당일 퇴원을 하실 수 있고 바로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쁜 직장인도 이제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시술들입니다. 부담 없이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또 우리 일반 환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어요. 정맥 제거, 폐쇄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혹시 내 다리에 혈액 순환에는 문제가 없을까라는 걱정도 할 수 있고요. 네. 또 수술 이후에 특별히 주의하면서 관리해야 될 건 없나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정말 이제 수술할 때 많이들 물어보시고요. 저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정맥은 이미 이제 그 판막이 손상이 돼서 혈액이 역류하는 그 정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정맥이나 아니면 건강한 다른 표제 정맥들로 다 보상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해당한 그 병든 정맥을 제거를 한다든지 폐쇄하면 오히려 이제 혈류 순환이 좋아지면서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수술 후에 좀 주의해야 될 부분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그 일정 기간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벼운 보행 운동을 좀 해서 정맥 순환을 활발하게 좀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대신 이제 사우나 찜질방 그런 그 다리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다음은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하지정맥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앞쪽에 놓여져 있는 OX 판으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맞춰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지정맥류, 마사지로 예방이 가능하다. 네, X입니다. 네. 그 마사지는 혈액 순환을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는데요. 정맥 판막 손상을 예방하거나 이미 생긴 그런 손상을 되돌릴 수는 없기에 마사지로 뭐 예방이 가능하다 아니면 증상이 좋아진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하지정맥류 노년 여성이 더 잘 걸린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O입니다. O군요. 그 여성이 이제 남성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발병률이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여성 호르몬 변화로 이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이제 정맥벽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하지정맥류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노년 여성에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하지정맥류를 악화시킨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X입니다. X요. 종아리 근육을 이제 수축시켜서 혈액을 위로 이제 펌핑을 시켜주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판막에 무리를 덜 주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제 걷기나 수영, 자전거 그런 종아리 근육을 쓰는 운동은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고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도움이 되는군요.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아리와 발 자주 쥐나면 하지정맥류 위험성이 있다. 세모입니다. 세모요. 네, 그 쥐가 나는 증상이 이제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자주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쥐가 나는 증상 자체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쥐가 난다고 해서 하지정맥류랑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아리 보톡스 하지정맥류에 안 좋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O입니다. O요. 보톡스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이완이 되면 혈액이 이제 펌핑 작용이 떨어지고 정맥벽의 압력이 더 가해지기 때문에 판막에 문제를 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좋을 거로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답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족욕과 반신욕, 하지정맥류 완화에 도움이 된다. O, X 뭔가요? 네, X입니다. X입니다. 그 뜨거운 물, 이렇게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실 때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다리 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역시 또 혈액이 정체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증상을 좀 악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하지정맥류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하지정맥류는 물론 혈관 건강을 위한 예방 솔루션을 시작합니다. 네, 하지정맥류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인 만큼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일상에서 하지정맥류 예방하기 위한 수칙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첫 번째로는 장기간 같은 자세를 취하는 걸 피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이제 발목을 돌려서 아니면 까치발로 좀 서서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이죠. 이제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이제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면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체중 관리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체중이 늘면 정맥에 가해지는 압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 염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부종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또 하지정맥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꽉 끼는 옷은 하지정맥류가 있으시면 꽉 끼는 옷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꽉 끼는 옷이 정맥 혈류 순환을 막기 때문에 그게 또 정맥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예방 수칙을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게 하지정맥류에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가끔씩 다리를 떠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건 오히려 도움이 될까요? 일어나서 이제 걸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앉아서 다리를 떠는 것보다 네. 보행을 하거나 뭐 이렇게 러닝을 하거나 산책을 통해서 오히려 운동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꼭 하지정맥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마다 혈관 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비법, 꿀팁이 있다면 좀 전수해 주시죠. 사실 이제 꿀팁은 없죠. 이제 혈관의 병은 이제 대부분 만성병이기 때문에 네. 당뇨나 고혈압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게 이제 부수적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병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맨날 이제 병원에 가시면 들으시는 그런 생활 습관 관리, 그리고 운동, 적정한 체중 유지, 그리고 식습관 그런 것들을 잘 유지를 하셔야 되고 가장 이제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금연. 금연이요? 네네. 그 흡연이 모든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금연을 하셔야 되고 혈관 문제가 있으시면 더 이상 이제 담배를 피시면 더 나빠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금연을 하고 또 평소에 좋은 습관, 건강관리 습관을 갖추는 것이 정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몸에 숨어있는 혈관 질환은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미리미리 혈관 건강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대식 혈관외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여름철 더 주의가 필요한 골다공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건강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